2012년 플로리다에서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TV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인형을 가지고 출연해 인기를 끌던 그가 갑자기 경찰에 체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로널드 브라운 사건입니다. 조이 정션이라는 방송은 1980년대 중반에 지역 채널에서 방송되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였습니다. 조이 정션이라는 가상의 마을에 살고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과 함께 출연자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여타 프로그램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가상 마을에 등장하는 고정 출연진들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바로 론과 마티라는 캐릭터들이었습니다. 둘은 늘 함께 같이 출연했는데요. 왜냐면 마티는 인형이었고 론은 마티를 조종하는 인형사였기 때문입니다. 복화술까지 하며 인형을 조종했기에 론과 마티 콤비는 인기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비록 인형 마티의 모습이 지금 봐도 섬뜩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형이 말을 하고 움직인다는 점이 어린 출연자들에겐 꽤 호감을 줬던 듯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1980년대 중반까지 방영되고 이후에 프로그램이 다른 채널에 판매되어 1993년과 2005년에 한 번씩 재방영됐습니다. 그런데 이 쇼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구가하던 론의 역할을 맡은 로널드 브라운이 2012년 플로리다의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이 정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로널드는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대다수가 어린 출연자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방송을 그만두고 난 뒤에 한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직책을 맡게 됩니다. 거기서도 자신이 일하던 경력을 살려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했는데요. 그는 1998년 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를 검문하던 경찰은 차의 뒷좌석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뒷좌석 위에 속옷 두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어른의 속옷이 아니었는데요. 경찰은 로널드에게 결혼의 유무를 비롯해 자식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 뒷좌석에 있는 속옷은 누구의 것인지 경찰이 날카롭게 추궁하자 로널드는 자기가 인형을 조종한다고 밝히며 인형들에게 입히는 속옷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의 차 트렁크 안에 로널드가 갖고 다니던 인형들이 들어있었고 그의 명함과 방송 출연 사진 등을 본 경찰은 별다른 조사 없이 그를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사실 로널드가 맡은 종교활동에 참가하던 어린 학생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왜냐면 그가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차를 몰고 와서 기다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이 매번 나타나던 그가 자신이 아는 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집까지 바래다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아무도 그의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학생들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인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를 알게 된 종교단체에서도 로널드에게 경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널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이번에는 아예 방법을 바꿔보기로 합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피자 파티를 열겠다며 학생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줬는데요. 자기 집에 와서 피자를 시켜 나눠 먹고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종교활동에 같이 참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학생들은 바로 이 사실을 자신들이 다니던 종교단체에 알렸고 결국 해당 종교단체에서는 로널드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더 이상의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널드는 해당 종교단체에 꼬박꼬박 출석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활동만 금지됐을 뿐 참석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그는 웹사이트를 하나 운영했고 자신의 특기인 복화술을 살려서 생일 파티나 작은 축제 등에 참석하며 행사를 뛰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참석이 가능한 파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는 10살 이하의 아동들의 생일 파티에만 자신이 참석 가능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요. 로널드의 특기가 인형 조종과 복화술이었기에 아무래도 특정한 연령대만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가 정상인이라면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아넷이었는데요. 38살의 남성으로 역시 플로리다에 거주했습니다. 로널드와 마이클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둘은 공통적인 취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행사나 일이 없는 날이면 로널드는 매번 그와 채팅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이클의 접속이 뜸해집니다. 로널드는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12년 7월 19일 로널드의 자택으로 경찰과 연방수사 요원들이 방문합니다. 그들은 수색영장을 갖고 있었으며 마이클 아넷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로널드의 집을 조사하며 여러 가지 끔찍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소지품 중에는 사람들이 밧줄에 묶인 채 숨져 있는 내용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충격적이게도 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는 아직 성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요리를 한 듯한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발견된 사진 속 내용들이 그의 소행은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채팅을 통해 건네받은 사진들로 밝혀집니다. 게다가 그의 집 종이 박스 안에는 전단지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전부 실종 아동을 찾는다는 전단지들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전단지를 모아뒀던 것일까요? 플로리다 경찰에서는 연방 수사 요원들과 협동해서 오래전부터 아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이는 네트워크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이 중 주요한 인물로 마이클 아넷이 지목됐으며 그의 집이 몇 달 전에 먼저 수색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가 채팅에 접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이클의 집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압수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검찰에서는 이들 네트워크에 포함된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 넘는다고 밝혔으며 로널드와 마이클의 집에서 발견된 사진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추적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검찰에서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로널드가 마이클과 나눴던 채팅방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대화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취향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다음 신체 일부를 먹고 싶다는 내용을 채팅으로 공유합니다. 심지어 로널드는 자신이 다니던 종교단체에 점 찍어둔 대상이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마이클은 어떻게 납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언을 남기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 자신들은 그저 대화만 나눴을 뿐이며 실제로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그런 불법적 사진을 공유했던 점, 그리고 로널드는 실생활 속에서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접근을 시도했던 점 등 충분히 죄를 행동으로 옮길 의도가 다분했다고 봅니다. 로널드는 판결에서 징역 20년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2020년에 자신에 대한 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로널드가 출연한 프로그램인 조이 정션 역시 크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출연했던 모든 영상들과 필름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연히 뉴스로도 크게 보도되었는데요. 범죄 내용의 오싹함과 더불어 로널드가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과거 경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방송과 그를 기억하던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채 활동하던 소름 돋는 남자 로널드 브라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